감독도 아닌데 4년 전에 이거 처음 개봉했을 때도 그때도 게스트를 했었어요. 또 4년 만에 또 재개봉 윤성호라고 합니다. 4년 전에 이 영화를 GV를 하셔서 제가 그거를 찾아봤거든요. 그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서로 남겨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마티니 씬 있잖아요. 거기서 다니엘이 하는 대사, 데니얼이 하는 대사가 자기가 평소에 되게 자신 있고 잘하는 것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사실 기억은 잘 안,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살짝 나는데 제가 이거 재개봉 GV를 부탁받고 또 이렇게 인스타에다 올리면서 말씀인 게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다. 제가 사람이 달라졌다. 네. 그때는 좀 플러팅에 좀 자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번에 더 객관적으로 이 영화를 더 약간 충분히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4년이 됐더라고요. 저는 한 2년 정도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4년이 돼서 저도 이번에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봤거든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것은 제 감상이 너무나 달라서였어요. 저도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보는 관점이 크게 달랐다기보다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건 뭐 당연할 거고 보는 생각이 좀 묘하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재밌는 게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인데 또 볼 때 우리도 사랑이니까 2012년에 광해가의 배열을 또 다른 기자님하고 할 때 그때 박상인 여자친구 관객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일하는데 사적에 뭐 데리고 와요? 영화 공짜로 보는 거 공과사 구분해야지. 그런가? 근데 2명 정도 이렇게 데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자친구가 2명 여자친구 그래서 두 지인을 데려와 된다고 해서 여자친구 1명이랑 제가 그때 되게 아끼던 되게 좋아하는 배우를 이제 같이 불렀는데 그때 이제 관객석에 있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화 보고 나서 뭐 좋았지 않나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때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거든요. 헤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연애를 또 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조금씩 그 연애라는 거에 나이테가 생겨서 이게 뭐 굉장히 뭐 내공이 깊어지고 내가 뭐 더 시선이 뭐 중요해졌다는 게 아니라 뭘 하나 좀 더 알게 된다. 그래가지고 느낌이 좀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오셨나요? 아니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공과사를 그때도 구분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이제 약간 사랑 얘기 또 남녀의 관계에 관한 그 미묘한 감정에 관한 스토리를 꼭 굳이 여자친구랑 꼭 보지 않아도 저는 오히려 이런 영화를 여자친구가 보고 같이 보고 심지어 이렇게 토크를 하는데 앞에 앉아있으면 좀 온전히 정직한 얘기가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저는 예전에 볼 때는요 누구한테 되게 이입을 했었냐면 데니얼이 오히려 데니얼한테 이입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데니얼이 느끼는 어떤 감정 같은 선을 많이 따라서 봤는데 이번에는 그 세스 로건이 맡았던 남편인 루한테 너무 감정 몰입이 돼서 이건 어쩌면 루와 마고의 얘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또 이 영화를 이렇게 혼자 해체하면서 분석해보다 보니까 아닌데 이건 또 마고의 얘기인데 혹은 데니얼과 마고의 사랑 얘기네? 이런 식으로 계속 입장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많은 분들한테 가슴에 링크되고 그 인생 영화라고 인생 멜로라고 불리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사실 제일 이입한 게 이번에는 감독, 이건 사라 폴리라는 연출자의 눈으로 자꾸 보게 되더라고. 이번에 특이하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4년 전에 봤을 때 그때 중간에 한 번 또 봤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다른 의미로 영화의 어떤 레퍼런스로 생각을 하면서 잠깐 새길로 들어가자면은 이 영화의 영향을 좀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미셀 윌리엄스가 연기하는 캐릭터 굉장히 뭐 성숙한 연인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옷부터가 좀 소녀 같은 취향이 아직 남아있는 자기 인생의 가능성에서 아직 고민이 많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약간 로맨스가 필요해 시리즈에서 정유미 씨가 입은 옷이라든지 표정 같은 거가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레퍼런스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재작년 주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일리 있는 사랑이라고 있거든요. 이시영 씨가 자기 인생의 로맨스의 상대로 엄태웅 씨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지금 16부작인데 1부에 모든 것을 할애해가지고 얼마나 운명적인 남자 사랑을 만났는지가 엄태웅 씨한테 할애가 돼요. 근데 그러고 끝에 이수혁을 그러고 2부부터 이수혁을 하고 이제 썸과 밀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명히 약간 이 영화의 장면권에 좀 있지 않나 그냥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그러면서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마 저는 3명의 마음이 다 생각해보는 막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는데 되게 약간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 사라폴리라는 연출자가 어떻게 카메라를 들이댄다. 아, 그래서 어떻게 얼만큼 기교를 발휘했나 이게 아니라 왜 저기다 놨으며 왜 여기서 끊었으며 이런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연출한 영화도 아니고 제가 영화 평론가도 아니라서 오늘 뭐 제 감상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약간 이러지 않았을까? 카메라 뒤에서 이런 생각들과 커뮤니케이션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거를 한번 유추를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감독님이 유추하시고 저는 공부를 해온 게 있으니까 예. 감독님 유추가 맞는지 제가 검증할 수 있겠네요. 근데 농담이에요. 제가 어떻게 감히 감독님의 사생을 검증하겠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빛과 색채 그리고 사운드로 둘러싸인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사라폴리 감독은 이 영화를 스스로 그 총천연색 영화, 색채 영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든 컬러가 약간 볼륨이 키워져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비비드 약간. 예, 팝적인. 그래서 특히나 그 마고의 옷차림도 그래요. 마고의 옷이 막 유독 옐로우에 막 레드 자켓을 걸치고 있다던가. 주로 위에를 레드로 입고 위에를 주로 블루로. 네. 그리고 뭐 체크인데 오렌지 체크라던가 이런 식의 컬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그 데니얼이랑 처음에 아침에 커피 마시고 이럴 때 보면은 그 마고가 바라보는 데니얼 뒤쪽으로 정말 촌천연색인 무슨 참맛도 아닌 무슨 그런 배경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볼륨을 완전 키우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감독의 의도는 이 사랑에 막빠진 설레임이 막 태동하기 시작한 사람이 느끼는 감각성을 관객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고 소리 같은 것도 보면은 아침에 새벽을 알리는 새소리라던가 생활소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청각적인 것들도 저는 약간 볼륨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같네요. 뭐죠? 감독님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색채나 뭐 사운드적인 면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뭐 그냥 잘 돌려 말하면은 사실은 뭐 이 영화가 솔직히 말해서 뭐 영화사에 이렇게 걸작이라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멜로에 관한 현대 수작이죠. 네. 근데 참 묘하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미술 감독이나 의상 감독님들이 이제 레퍼런스 많이 삼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사실 2012년이면은 이렇게 오래된 영화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이게 어떤 미술이나 의상의 레퍼런스라는 게 2, 3년이면 많이 바뀐다고 했을 때 여전히 약간 좀 힙스럽다고 할까? 그러면서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총천연색의 비비드 컬러라든지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다른 캐릭터들한테도 그게 막 이렇게 부여된 건 아니거든요. 수영장에서부터 벌써 파란 소변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일 주목한 거는 이 미셀 뮤즈의 연기하는 마고라는 캐릭터의 다채로운 감정을 표현하면서 되게 애를 쓰고 색을 동원을 했는데 제가 주목한 거는 약간 배우들의 동선이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뭔가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예전하고 제가 감정이 달랐던 게 전에는 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재밌는 밀담을 많이 나누고 서로 좋아 못 견뎌서 꽁냥거리는 부부한테 이 데니얼이라는 남자가 아주 이사 오면서 사실 그 여행지에서의 썸이 생기면서 그 다음 리스크가 생겼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좀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 부부한테 이미 균열이 있었고 틈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접착제를 붙여보려고 애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접착제를 붙일 정도의 틈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어떤 꽃병의 금이감이 그 다음부터 이제 걷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에는 이렇게 사람을 하는데 저게 저렇게 또 설레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정도로 해석했다면은 사실은 여기 대사에만 제가 그때 주목을 했던 것 같고 서로 나누는 그런 정말 굉장히 세고 잔인한 말들 일부러 하면서 서로의 친밀함을 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어필을 하고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배워봤을 때 몸의 언어로 초반부터
마고가 이미 남편하고는 끝난 건 아니지만 약간은 서로의 설레임이나 두근거림, 미래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관계라는 게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자, 처음에 보면은 네. 그 마고가 데니얼하고 만났을 때는 서로 이제 엮일 일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한 프레임이 있어요. 이제 계속 이어지고 비행기에서 어쩌다 보니까 당연히 같은 좌석에 탔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항으로 가는 공항에서 이제 공항에 뭐라고 할까 플랫폼으로 가는 뭐라 리프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할 때도 사실 우연히 같이 타고 택시에 타서도 같이 타고 근데 그걸 사실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한 프레임에 두 사람을 같이 잡아놨거든요. 왠지 이 사람이 당연히 커플인 것 같고 사실 또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영화를 처음 보시는 관객들은 이 여자가 싱글인지 이미 기혼인지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둘의 매력인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 세스 로건이 연기하는 캐릭터랑 처음 나왔을 때는 여자 물론 이제 같이 누워가지고 정답을 나누지만은 마오가 이렇게 등을 쥐고 누워가지고 이쪽 보이스 이제 그것도 사실은 정답고 친근한 부부의 자세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몸의 언어를 이제 사라 폴리라는 감독이 연기자 출신의 감독이어서 그런지 대사를 잘 쓰는 것만큼이나 몸의 동작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제 남편과의 사랑에 아예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를 나오다 한 번 좀 돌아봐가지고 더 약간 섹슈얼하게 꽁냥거릴 수 예, 그런 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고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재밌는 게 그 남편과의 장면들이 롱테이크가 되게 많아요. 롱테이크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이제 카메라를 한번 눌러놓으면 끌 때까지 연기가 지속되는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항상. 그런데 항상 그 처음과 끝이 항상 표정이 달라져요. 마구가 항상 처음에는 살금살금 장난스러운 표정, 여전히 서로한테 설렘이 남아있고 호기심이 남아있고 새로운 또 오늘의 또 에피소드를 만든 표정으로 시작한 다음에 맨 끝에 항상 시무룩해져 있거나 그 남편 캐릭터가 이해할 수 없는 조급한 화를 내거나 이미 다른 데 마음이 가고 있는 자기를 이탈하려 자기 마음을 잡으려는 안간힘을 보이면서 갑자기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컷을 나누지 않고 이제 항상 길게 잡으면서 주저주저 하는데 그 동선에서 이미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 원심력이라고 그냥 구심력이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오히려 더 보이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가 리허설을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촬영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부 둘만의 어떤 미묘한 느낌 같은 것들은 배우들이 사실 표현해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토론토에서 촬영이 된 영화인데 이미 모여서 리허설을 한번 다 하고 찍은 영화래요. 그래서 이 꽁냥거린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배우들한테 맡긴 부분이 많고요. 그러니까 실제 대사가 아니더라고 해도 그리고 모든 동선 같은 것들, 특히 파티씬 같은 것들이라던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미묘한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은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 그 불안의 징후를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영화이기 때문에 리허설을 했다고 하고 안 한 장면이 있대요. 그게 그 마티니 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셸 윌리엄스가 이 루크 컵이라는 그 남자 배우한테 그런 식의 단어를 처음 들어야 한다고 감독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 날것의 반응을 캐치하기 위해서 그 장면만 빼고 거의 다 리허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감독이 실제로 캐나다 사람이어서 그 토론토의 거리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소위 콩깍지가 찢었다? 그 정도로 토론토를 좋아하는데 그 토론토의 여름을 감독은 너무 좋아한대요. 그게 되게 뜨겁고 습하고 막 끈적거리는 그것이 굉장히 섹시하고 로맨틱하다고 느꼈다고 하고 평소에 그리고 그 도시와 해변을 오가는 인력거 이런 것들과 스크램블러 그 놀이기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인한테 로망이었어서 영화에 꼭 넣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토론토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그 세스 로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감독이 처음에 사라 폴레 감독이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쓸 때 가장 먼저 확정되어 있던 아이디어가 남자 주인공 루 역할에는 세스 로건이다라는 걸 이미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작업을 했대요. 왜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세스 로건이 코미디 배우로 유명하잖아요. 나이 닿지 않게 나이 많은 역할을 사실은 하고 그런 화장실 코미디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굉장히 어려요. 82년생이고 막 어리진 않아요. 그때 당시에는 20대였던 거죠. 그런 40대 역할을 하고 이랬을 때는. 근데
저렇게 감정이 풍부하고 드라마틱한 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배우가 왜 코미디만 하고 있을까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사라 폴리가 굉장히 극적인 역할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루라는 캐릭터를 썼고, 그래서 저는 이 배우에게 바치듯이 쓴 장면이 그 거의 5분 남짓 했던 그 아내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혼란에 빠진 그 컷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장면이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슴이 찢어지는 거긴 할 텐데 어떻게 연출씨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교차 편집이 점프컷 하면서 돼 있으니까 어쩌면 저감정일까 이제 분노했다가 체념했다가 자아보고 싶다가 이해하려고 했다가 또 어른스러운 모습 보이려고 했다가 그래서 다시 자꾸 속절없이 약간 슬퍼지고 그런 게 사람이 천변만변한 감정일 텐데 배우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 테이크씩 찍었을 것 같아요. 사라 폴리 감독이. 자 일단 그냥 울어대라, 그냥 엉엉 울어대라. 슬플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화를 내라. 화를 내는 거는 쭉 한 테이크를 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사례리품을 코스프레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적절하게 되게 편집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 배우의 표현력에 대해서도 굉장한, 뭐 당연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는 배우지만은 표현도 대단하고 정말 부러워요. 사라폴리라는 감독이 그만큼 자기가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고 사람들을 섭외를 하고 설득을 한 거지만은 너무나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그런 지휘자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부럽더라고요. 네. 그 사라 폴리 감독이 캐나다에서는 4살 때인가 데뷔를 해서 거의 국민 여동생 같은 배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상적으로 나왔던 배우로서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저는 나 없는 내 인생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왔던 젊은 엄마가 사라 폴리고, 스플라이스라는 되게 기이한 SF 생명체가 나왔던 호러 스릴러 같은 영화, 거기에 나왔던 배우이기도 한데, 저는 사라 폴리가 이 장면을 찍을 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세스로건한테 뭐 울어봐라 웃어봐라 뭐 이렇게 디렉션을 줬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미셸 윌리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개입하는 장면이 짧게 나오잖아요. 미셸 윌리엄스가 거기 앞에서 계속 반응샷을 따주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조사했다고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반응하는 것도 찍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화를 붙여보니까 아예 배제돼 있는 거의 단독샷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헐리우드 스타들이 의외로 그렇게 살가운 사람들이 아니어서 자기 트랙을 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모릅니다. 남이 하고 있는데. 시책이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저는 이 영화에서 사실은 마고가 왜 흔들리는지, 마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갑자기 전폭적인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정의 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데니얼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가볍고 그냥 오지랖이 좀 넓은 남자 같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대화를 나눈 순간 서로 몰입되는 지점이 어떤 남한테 가슴 깊이 숨겨둔 언어를 꺼내게 하는 배려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고가 흔들렸겠다 싶었던 느낌은 그 집에 왔을 때 막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고, 그럴 때도 그랬고, 수영장 갔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왔을 때 자꾸 여자한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묻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영역에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보통 남자였으면, 무신경한 남자였으면 그냥 그때 잘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어이 이 여자가 욕망으로 주체적으로 나는 뭘 원해라고 말할 때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 여자가 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러니까 그 데니얼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맞아요. 확실히 뭐 아티스트잖아요. 아티스트고 배려심 있고 잘생겼고 훈훈한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다 집에까지 다 왔는데 어떤 그 이상의 스킨십을 진도를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외국으로 치면 디폴트 값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특이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우리나라가 약간 폭력적이고 이상한 거지. 그거는 사실은 캐나다인데 캐나다 앞집 사는 썸남인데 그거는
거기서 뭔가 손목이라도 잡으면은 뭐 또 오해영도 아니고 그러는 순간에 그거는 다 너무 영화가 달라지는 거고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람 매력이라든지 이 영화에서 작가이자 감독이 마고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걸 그러니까 마고의 마음을 이 사람이 또 한 번 저런 식으로 다가가는 문화를 보여주는 장치라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남자의 매력을 보여준다면 지금 마고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또 보면 수영장에서 참 재밌는 게 참 거의 둘이서 싱크로나이즈 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런데 그 좋았던 순간이 깨지는 게 남자가 발목을 잡았을 때요, 이제 살짝 그것도 뭐 움켜잡은 것도 아니고 살짝. 그러니까 마고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사실은 끼는 좀 약간은 경박한 어이지만은 끼는 본인이 다 부리고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제가 예전하고 판단이 달라진 게 저는 이 두 부의 일상에 이 사람이 조금씩 틈입을 하고 다가오고 썸을 걸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봤을 때 이 마고는 누구랑 해도 연애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마음이라기보다는 여기 이미 엔진이 작동이 된 사람이 보면 혼자 여행 갔다 왔을 때부터 그래서 그 앞에 이미 뭐 비행기에서부터 썸을 맡았지만은 저 그때보다 그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보다 마고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 뭐 사올게 하고 저 앞집 들어가고 큰 소리를 하고 괜히 이렇게 그 새벽 5시 반이었더라고요. 보니까 해가 일찍 뜨는지 신용품 매장 간다고 나오기도 하고 바닷가를 이거 찾아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그걸 제스처는 보이잖아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마고가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냥 서구의 어떤 표준적인 여자도 아니고 여기서 뭐 스탠다드한 사람들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한테는 다 있는 어떤 일부분 뭐냐 등을 보는 걸 좋아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좀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볼 때 좀 코미카리 그리고 좀 장난 제가 좀 과하게 약간 농담을 섞어서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은 이 여자를 등성애자라고 보고 등에 대한 패티시가 있다고 보면 또 되게 코믹해요. 근데 이제 진짜 왜냐면 인력거 끄는 등이야 당연히 봤지만은 남편한테도 자꾸 남편이 이렇게 막 남편한테 내가 얼마나 용기를 내서 지금 스킨십을 시도한 거 아닌지 모르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남편이 딴 거 안 하고 얼마나 지금 스킨십에 응하고 지금 좋은 무르익을 때는 꼭 그걸 안 걸어. 항상 남편이 뭔가 그나마 하고 있을 때 걸고 시무룩해져요. 요리를 토마토 소스를 만들고 있게 하거나 어떻게 이거 튀는데 이거 하고 있어야지. 전화를 오랜만에 뭐 사업성 전화를 하고 있다거나 남편이 보면 사실 지금 책을 내기 전까지 반 백수에 가깝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는 뭘 안 걸다가 또 남편이 뭔가 하고 있으면 그 등을 보면서 다가가. 저는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이제 본인도 그래서 겁이 많아서. 얼마큼 용기를 낸 건지 아냐고 화를 내고 남편은 아니 남편하고 섹스를 하는데 뭘 이렇게 용기를 내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세스로곤이 아무리 사랑했고 다정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읽을 수 없는 이 여성의 언어와 고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재밌는 게 이 마고가 자기가 좀 끼를 부렸지만은 그렇게 해서 데니얼이 하나씩 다가올 때 팔목도 잡고 그러니까 묘한 그 사랑의 밀어도 나누고 계속 이 거리를 두고 거부하다가 언제 달려가는지 다 기억나시잖아요. 언제 가장 더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냐면 이제 자기 등을 보이면서 묵묵히 이제 이런 걸 할 때 또 뭐 어깨발이 너무 튼실해서가 아니라 그 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파티가 있고 나서 그 다음날 포드 무슨 이렇게 조그만 어떤 트럭 같은 데다가 그 용달차에다가 거기서 가는 그 등을 봤을 때 이건 뭐냐면은 제가 등성애자라고 좀 과장되게 말했지만은 마고는 그 데니얼이 아니었어도 그저 조금만 좀 배려가 있고 새로운 어떤 상대가 있었으면은 거기랑 연애를 하고 싶었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한테서 멀어지는 삶의 가능성을 잡고 싶은 거에 약간 목매다는 타입. 목매다니라는 표현 조금 가야죠. 근데 어쨌든 마고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데니얼이라는 고위명사라기보다는 내가 좀 일찍 결혼했는데 아직 나는 많은 나의 정념의 가능성이 있는데 수영장에서 본 저분들처럼 이미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근데 자기한테서 뭐가 멀어지는 삶의 가능성이 보이면은 거기로 그냥 그만 달려가 버리냐 그런 타입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기를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의견 동의하는 지점도 있고요. 전 되게 다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되게 복합적인 영화라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쉽게 판단하기가 힘든 게 지금 이 여자가 그러니까 사라플리 감독이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냐면 어떤 규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여주고 그거의 비교 대상으로서 루의 누나를 등장시켰다고 생각해요.
굳이 사실 그 부부 관계가 뭐 의미가 없다면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붙잡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사례, 그리고 하나의 사례로서 마고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마고는 누구라도 좋으니 바람을 피우고 싶었다고 생각은 해요. 좀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뭐야, 그게 그거죠. 근데 아무튼 그냥 누구라도 그 대상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동의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겁 많고 두려움이 많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그 약간 여백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굳이 그 남자를 선택했을 때는 나름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섬세한 부분.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좋은 사람이란 건 알고 있고 남편의 가족들도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런 대사들 있잖아요. 너가 이 집안의 뭐 복덩이야. 이런 거를 받았을 때 표정이 너무 기쁘면서도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런 이중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교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어떤 열망을 확 잡아버렸다기보다는 되게 많은 갈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도 갈등을 하고 있었냐면 스크램블러를 타러 갈 때까지도 이걸 타러 가자고 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타봤어요 하면서 되게 어두운데 되게 빨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간에 끼어있는 거를 힘들어 하는데 사실상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런 여자가 뭔가에 베팅을 했다는 것이 그냥 이 영화가 보여주는 하나의 성장? 변화? 이런 것이 아닐까. 근데 또 마지막에 또 혼자 그걸 타고 있잖아요. 그때의 표정도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그때를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뻔한 말로 하기가 좀 편해요. 사실 우리 내용 김삼순에서 정여원이 여기 이 영화 테마를 다 얘기했어요. 현빈한테 현빈아 이 삼순이 사랑한다고 너를 그렇게 좋아했다가 그랬더니 정여원이 그 반짝반짝하는 거 그건 안 없어질 거 아니냐고. 다 젊은 분들이라가지고 기억 안 나요. 삼순이 모르실 수도 삼순이 있어요. 모르시나 봐. 10년 전 2006년 엄청 인기 드라마인데 거기서 사실 정여원이 그 대사하고 참 많이 울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그 대사를 했네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어쩌면 뻔한 것 같지만은 참 신기한 거죠. 그때 그 대사가 나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당연한 대사를 반짝반짝하는 거 다 이제 빛을 입는다고 언제까지 반짝반짝할 거 아니냐고 정명원이 이제 그 현빈을 잡는 대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그냥 어떤 교훈으로 자칫 이게 독해하려고 들면은 삶이라는 게 계속 그렇게 딱 그 언니분이 남편의 언니분이 말한 것처럼 삶의 빈틈 어떻게 다 채우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우리는 그거를 다 만질 수 없다. 그건 미친 거라고 하는 그 정도로 착진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또 배격한 영화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사라폴리는 그 의견도 사실은 들려주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좋은 영화들이 죽음을 묘약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승전결하고서 기획된 영화들 대중한테 한계점을 살짝 사람들 많이 모은 다음에 보내주는 영화들은 기승전결해서 이제 어느 그래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새겨가는구나 사실은 새겨가는구나 하면서 극장문을 나서게 하는데 사실 이 영화는 줄거리를 요약하면은 사람들을 호객하기 힘든 영화거든요. 어떤 젊은 부부가 있는데 집 앞에 인력 거꾼을 여자가 좋아하게 돼. 줄거리만 들으면 오히려 호객하기 쉽죠. 그럴 수. 네, 젊은 인력거꾼이 맞은편을 산다는데. 근데 그러면 약간 그거는 그래요, 되게 자극적인 그거는 낮 시간 좀 IPTV 콘텐츠. 네, 자극적이 너무시죠. 그거는 친구 엄마 이런 거고. 이것도 수요층이 좀 달라지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젊은 부부, 큰 문제 없이 살던 부부가 있는데 앞에 인력 거꾼이 오니까 그 다음 그렇게 마음 싱숭생숭하더라. 근데 막상 글로 간 다음에 마음이 또 감정이 묘하더라. 이러면 아마 이거 친구분들한테 그 추천하면은 그 뭐야 그래서 뭐 뭔 일이 벌어지는데 살인이 벌어져? 스릴러가 있어? 아니면 결국 다시 돌아오고서는 그걸 받아주는 남편의 순정이 있어?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사실은. 결국 이제 저는 요새라기보다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영화란 뭘까? 좋은 스토리란 뭘까? 얘들은 어떤 교훈을 줘야 된다,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죠? 뭐라고 했을 때 인생이란 이렇게 아이러니한 것이다. 네. 그게 이제 결국 모든 영화가 특히 좋은 영화들이 하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막 맨 끝에 혼자 그 비디오 킬더 리더스타를 또 들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 속이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거기서 혼자 있는데 혼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사람, 이 여자한테는 아직 어떤 에너지와 정념이 남아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쓸쓸함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아이러니 그거면 이제 이 영화는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디 알렌 영화나 홍상수 감독 영화나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중첩되게 느껴졌어요. 저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 그 루의 누나가 인생의 빈틈은 많다고 언제나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거 다 느끼는 것이고. 근데 루의 누나는 그것을 일일이 외우려고 하는 대신 내버려 두는 것을 택한 사람 같다면 그리고 가끔 술을 네, 많이 술로 마시고. 네. 그러고 이 여자의 마지막 그 표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복합적인 뭐 달콤함과 씁쓸함이 다 혼재한 표정인데 이 혼란, 이 빈틈이 두려웠던 여자잖아요. 뭔가 규정되지 않는 게 두려웠던 여자가 한번 뭐를 놓고 다른 손을 확 잡아보는 경험을 했다 보니까 이제는 이 혼란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젠가 이 여자가 3년 뒤에는 루의 누나처럼 그거를 고백을 내버려 두고 그냥 현실 유지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번 뭔가 기회가 왔을 때 그 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맛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는 사실 인생의 진리잖아요. 그걸 한번 느껴보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피엔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굳이 뭐 새드 해피 나눌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으신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이 선물도 있는데 제가 살짝 봤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정말 좀 좋은 말씀해 주셔야죠. 말 해볼까요? DVD인데 제목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먼저 해주시는 분이 고를 수 있게 해볼까요? 이 티켓에서 수입했던 영화들이에요. 다 너무 좋은 영화예요. 그을린 사람, 케빈에 대하여, 아무르, 시스 마리아 있고요. 그리고 파리폴리도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거 때문에. 네, 손 들어주시면은 제일 먼저 드신 여기 여성. 박지선이고요. 제가 이 영화를 요새 이제 많은 영화를 좋은 영화를 선택해서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도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그 주인공 마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남편에 대해서는 가족이 나오지만 이 여자분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전혀 가족에 대한 배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의 성격이 나오는 거는 일종의 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의 그 환경에 주는 그 여자의 속성이 그런 병적인 거. 그래서 여자는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고, 그리고 결혼 5년이면 저는 결혼 30쯤 다 돼가지만 그리고 아들이 셋 있는 거 엄마로서 생각이 들 때 너무 그 여자의 그 캐릭터에 집중을 해서 만일에 결혼 생활을 저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아들이 너무 불행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실제 결혼 5년 동안에는 저런 생각이 실제는 안 들어요. 영화니까 그렇지만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다투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거에서 좀 이런 영화가 그렇게 펼쳐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지금 감독님이 얘기했을 때 좋은 영화, 안 좋은 영화 이런 이제 만약에 그런 판단을 하려면 제 입장에서는 그 여자의 주인공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분노가 생기는 그런 감정이 생기는 영화는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많이 생기셨군요. 예. 아들들 많이. 예, 그런.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것도 그 며느리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5년 뒤에 갑자기 밀려섰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러면 항상 나오시는 건 맞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감정의 그 감상의 한 갈래이실 수 있고 아마 이제 또 근데 남편이 쿠크잖아요. 쿠크인데 당연히 집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직업적인 행위인데 계속 여자가 와가지고 애정 행위를 하면서 농담식으로 하고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또 삐져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진짜
실생활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직업적인 잡으로서 그런 전화 통화를 하는데 막 입에 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실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웃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참 좋은 영화다. 어떤 기승전 좋은 영화죠.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감상이 더 궁금해지면 좀 말씀 드려보니까 DVD를 또 이제 가족 득템하실 분. 예? 여기 남자분. 네, 남자분. 당연히 나는 DVD 준다고 해서 난 조심스러웠던 게 그래서 넷플릭스나 왓챠플레이로 보지. 그래도 이 DVD가 화질이 좋으니까 손을 들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윤성 감독님 진짜 큰 팬이에요. 나오고 싶은데 오늘 감독님 뵈러 왔어요. 제가 최근에 또 봤는데 입장에서 요새는 웹 드라마가 많이 있어요. 예, 딱 영화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예, 빨리. 그래서 제가 팬심을 담아서 질문을 하면 그 감독님 영화 중에 그 배격사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감독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스 로건이 굉장히 남자로서 약간 힘든 시기고 그게 자기가 직접 대사로도 자기 평생 잊을 수 없는 되게 아픔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영화 이름도 이게 우리가 이런 약간 되게 어린 그런 사랑을 했지만 그걸 흑역사라고 볼 수 있냐 해서 배격사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세스 로건에게는 뭐 배격사로 기억될지 흑역사로 기억될지 감독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방금 생각난 건데 그 애기를 안 가졌잖아요 5년 동안. 그 부분에서 오히려 그 남자 세스 로건이 약간 피하는 부분이 영화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비춰졌던 것 같은데 그건 뭐 혹시 이유나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개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약간 두 번째 질문부터 해갖고 세스 로건이 피했나요? 약간 오히려 이 마고가 약간 세스로건이. 피했나? 네. 강아지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강아지 키우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한 2년 있다가 얘가 갖고 싶어지던데 다른 동물을 보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남자가 피하죠. 네, 애를 갖고 싶어하지 않는 뉘앙스를 분명히 주는 신이긴 해요. 이게 참 교회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나 봐요. 저는 그게 남자는 오히려 살짝 운을 띄우고 강아지 키울까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강아지 키우면 애를 또 갖고 싶다던데 하면서 살짝 눈을 띄우는데 그 자기 아내의 눈에서 그 공명의 눈빛을 발견을 못하고 약간 오히려 피터를 트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오히려 사실은 뭐 그래도 그건 제 말이 꼭 맞다 뭐 다른 말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특히 이 마구란 여성은 진짜 여기보다 어딘가에 남편을 사랑하거나 다정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 화목한 대가족에 들어간 다음에도 아까도 말씀하신 자기 가족의 정체성은 여기서 별로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여기 일원인데 그 이런 거를 막 되게 싫어하진 않지만은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규정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혼을 5주 전 지금도 이렇게 어린데 5년이나 벌써 결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고 좋아서 택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 다 담겨있지 않지만은 자기의 결정이 섣불렀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때는 최선이었지만은 그거가 이 오래 사는 인생에서 죽을 때까지 이어야 될 관계는 아니라는 그 거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자 근데 그런 아내를 바라보고 이별을 겪은 남자한테 이 배격사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저기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연애를 좀 솔찬히 해봤고 그때마다 이제 예전에는 뭐 끝나면 다 무너지는 줄 알고 그랬던 20대, 30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살다 보면. 근데 그 근육이 생긴다는 거는 몇 번 터졌으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 마고가 찾아와가지고 살짝 묘하게 운을 또 떼잖아요, 실죠. 혹시 내가 하고서는 그 다음 말도 안 했어, 사실은. 메이비 이 정도로 했는데 남편이 아니, 안 된다고. 그 당연히 너무 큰 사건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너 나한테 너무 상처줘서 내가 보기도 싫다. 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만약에 마고가 저 다음날 등대에서 괜히 이미 이제 데니얼하고도 서로 별로 시선을 교환을 안 하잖아요, 나중에. 시선을 교환을 했겠지. 근데 하지만 사라폴리 감독은 그거는 이제 담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 공간이 재밌잖아요. 그 데니얼하고 이제 마주하게 되는 공간이 그 사람부터 굉장히 급격히 1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카메라 계속 이렇게 빔이 돌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 이 어떤 아티스트의 아틀리에 같은 거였어요. 빈 공간, 일상의 공간이 아니었는데 좀 침대가 생기고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 여러 가지 성적 유희를 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섹스만 탐구했다기보다는 서로의 지금 정령을 약간 탐구하다가 소파가 생기고 TV가 생기고 안경을 끼고 지루해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일상이 되면서 이 지루해지는 그 쳇바퀴를 이미 경험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오가 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서 그 다음날 만약에 세스로그를 자취 살던 집에 찾아갔다? 좀 문 열어줬을 것 같아요. 문 열어주고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세스로그이 거기서 이제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널 보고 싶다.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그 쳇바퀴 유형을 좀 깨닫지 않았을까. 유한함을. 그래서 다시 맞아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뭐라고 뭐 너를 이제는 다시는 안 봐. 너를 이제 내칠 거야. 이게 아니라 다시 하더라도 똑같이 한 몇 계절 지나가면은 그렇게 착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나도 알고 너도 알지 않느냐. 또 당신은 아직 그렇게 그 인생에 남은 또 다른 사랑과 어떤 열정, 설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여자라는 걸 이미 알아버린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근데 지금 좀 질문하고 좀 괴리된 얘기를 좀 약간 삥 돌아서 했는데 그렇게 약간 상대를 알고 나를 알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어떤 거 다 흑역사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림을 만들어준 배경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답을 하고 싶네요. 네, 또 질문. 네, 저기 뒤에 계신. 네. 리뷰를 여기요. 네, 지금 먼저 지금 감상이라고 생각하면 좀 질문에 가까운데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의 의도적으로 루라는 캐릭터하고 데니얼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대칭이라면 대비가 되는 신들을 좀 몇 개 넣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서 마고가 소변을 보는데 루는 계속 거기 있던 신인데 그에 비해 후반부에 나오는 데니얼은 그냥 지하다가 나가주고 또 결혼기념일 저녁 때 식사를 할 때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안달을 하던 마고가 정작 그 다음날 데니얼과 그 공원에서 테이크아웃 음식을 해서 같이 먹을 때는 스크램블 뭔가 그걸 타러 가자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전혀 한마디도 안 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두 캐릭터를 대비시키는 그 장면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것 같아서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저는 되게 잘 지적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저는 루가 마고랑 안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중간까지만 해도 그 유리창으로 서로 교감하고 키스하고 이럴 때까지만 해도 저들한테는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결론이 이렇게 돼서 되게 전복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환상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달려왔는데 데니얼이 있고 같이 되게 비일상성인 그 공간에서 뭔가 빠르게 몬테주처럼 그래서 이게 판타지인가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보니까 감독은 데니얼과의 어떻게 보면 결합을 그런 식으로 근데 숨겨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딱 하나하나 다 챙겨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상징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풍 가서 둘이 대화 없이 뭔가를 먹고 있었던 그 씬만 해도 야외잖아요. 늘 광활하고 자연과 함께 있고 탁 터져 있는 공간에 있어요. 데니얼과 있을 때는. 루랑은 늘 조그만 집 이런 데만 갇혀 있다가 상자 같은 데만 있다가 거의 외부에만 있거든요. 데니얼이랑 있을 때는. 그게 저는 이미 감독은 이 여자가 느낀 욕망 그리고 데니얼과 만나면서 어떤 것들을 해소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해봐요. 지금 너무 멋있는 캐스팅이고 좋은데 캐스팅을 바꿔봤으면은 오히려 이 영화의 아이러니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싶겠네요. 옆에 사실은 훈남이 온 거잖아요. 날씬하고 잘생기고 그러면 세스로거는 뭐 못생긴 추남냐 그건 아니에요. 다정하고 매력 있는 남자인데 어쨌든 약간 외모적 사실 데뷔가 제일 큰 건 외모적인 데뷔죠 사실은. 아니 그 세스로건이 그렇게 추남은 아니라 훈남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저거를 많이 바꿨으면 더 명확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가. 근데 뭐 사라플리 감독이 생각이 있었겠죠 당연히.
저 같은 식의 명확함을 바라지 맞아요. 않았을 때 사라폴의 감독의 생각이 뭐였냐면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루크 커비가 데니얼이 여자를 바라볼 때 눈빛 있잖아요. 이 여자가 뭔가를 얘기할 때 특히 그 집에서 처음에 자기 조카 보다가 조카가 울면 영혼을 모르겠다. 근데 나도 가끔 그렇게 울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굉장히 길게 얘기한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긴 이야기가 끝나고 이 남자의 반응샷을 보면은 눈빛이 굉장히 깊고 연민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연민과 공감? 바로 그 눈빛 때문에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 영화를 나온 거고 이 영화의 매력일 텐데 이런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새끼는 뭐냐 루크 컵이랑 살고 있는데 매력적인 남자와 그윽한 눈빛이 가진 남자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 영화 후반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남자와도 말이 없어지잖아요. 대화가 없어지고 시선 아이 컨택을 안 하잖아요. 감독이 그 루크 컵의 눈빛 때문에 캐스팅했는데 그 캐릭터의 눈빛을 귀에 안 보여주잖아요. 겨우 한 3계절 정도? 저 1년 이상이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해서 사실은 이 영화의 주제가 달라지지 않았겠죠. 루크컵이랑 살고 있는데 앞에 아주 넉살을 부은 세스 로건이 왔어. 그래서 사실 세스 로건이 여기서 자기가 미국의 어떤 화장실 코미디 영화에서 했던 주드 앱토 감독 영화에 나왔던 식의 넉살을 부은 캐릭터는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심하고 다정한 캐릭터죠. 아까 식당에서 대화를 안 나눈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루크컵이가 맡은 캐릭터랑도 나중에 대화를 별로 안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미래인 거지 이제 서로의 과거인 거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세스로건 남편 캐릭터도 처음 만나가지고 밖에 나서 밥 먹을 때는 하는 말 외식하면서 우리 대화 없이 먹냐고 했을 때 난 하는 소리가 아니 아는데 무슨 대화를 하게 먹고 외식은 왜 해요? 그럼 우리 외식 못하러 했어. 그랬더니 맛있는 거 먹으러 집보다 이런 거고 사실 이제 이 여자가 원하는 거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사실 이 생각도 있어요. 약간 자기 일탈의 근거를 좀 마련하고 있는 느낌도 있어요. 약간 아니 여자 못된 여자를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에서 사실 오히려 제가 이입을 더 했나 봐요. 전에는 이 남자는 저 남자를 보다가 이번에는 아까 제가 사라폴리 감독의 얘기를 했잖아요. 사라폴리가 제일 가장 자기를 반영하거나 감정의 추이를 고민한 캐릭터는 이 마골 거 아니에요. 마골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마골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내 마음은 이탈이 시작됐고 하지만 그건 내 윤리적으로 나의 어떤 감각적으로 그리고 또 의리로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하나 알리바이를 못되게 치밀하게 은큼하게는 아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무국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그 남편하고도 다정한 얘기 나누기 열심히 했을 거고 하지만 이제는 그 옛날 로랑 바르트가 그 사랑의 반성에서 했던 말이지만 알기 때문에 식어가는 사람 다른 식의 어떤 친밀함이나 뭐 그 동행의 모티브를 마련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이 새로 만난 다니엘하고도 아마 점점 외식을 하면서 우리는 특별한 대화가 왜 없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여자가 일부러 근거를 마련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 장면이 많이 있어요. 네. 또 혹시 있으세요? 네, 여자분 한번 여기 여자. 여기 앞에 받고 네.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짧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말씀하십니다. 네. 네, 영화 일단 재밌게 복잡하게 봤는데요. 저는 약간 이번에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데니얼하고 마구가 같이 살림을 합치서 잘 지내다가 살림을 합치다 이건 아, 특이한 그러니까 그좀 동거를 하게 네, 되죠. 그죠. 근데 아니 둘이서 사랑을 나눠야지 갑자기 셋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되게 충격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왜 들어간 건지 마구가 심지어 여자 둘의 남자가 하나였던 경우도 있고 남자 둘의 여자가 하나였던 경우도 있었는데 마구가 또 그렇게 결국 데니얼과 헤어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넣은 건지 그리고 여자 둘과 남자가 하나였을 때는 데니얼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걸 보여주는 건지 아무튼 그 장면이 왜 들어갔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이건 제가 한번 짧게 대답하고 김영민 기자님도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그 지구랄 때 이지문이 가장 유명한 효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재밌죠. 뭐냐면은 둘이 저렇게 힘들게 마음이 저렇게 오래 일단 오래는 아니 사실은 보면 영화적으로 우리가
이 영화가 1시간 50분이면은 거의 1시간 30분 넘어 40분 다 돼가지고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이런 멜로 영화면은 둘의 파국을 묘사하고 싶고 또 둘의 또 이래도 다시 채택해가는 사랑, 갈등 이런 거 보여주시면은 1시간쯤에 둘이 다 사랑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아무리 50분은 우리가 또 이 사람한테 또 흥망성쇠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영화 끝물에 둘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 해변을 막 뛰어간 다음에 혼자 앉아있는데 카메라가 멋있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문득 보는데 아주 멋진 미소를 짓잖아요. 뭔지 알 수 없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제 남성 감독으로서의 한계, 윤성호랑 개인의 한계를 치자면은 끝내요? 저기서 영화를 끝내면 멋지겠다 생각했어야지. 근데 그거는 저의 어떤 시각이고 그 저의 약간 스펙트럼인 거지. 이 마고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보여주고 싶은 감독님은 분명히 끝에 그 멋진 장면까지로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거기서 여기 온 게 루이지 데니얼지 모르는. 근데 그게 큰 미스테리여서가 아니라 문득 여기 자기의 뒤쪽을 보면서 씩 웃으시는 이 여자를 보면은 나는 거기까지 말고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둘의 찾아온 거는 데니얼이었고 이 사랑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거 만약에 파일을 보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여기서 끝내기도 애매하고 뭐 새로운 얘기를 하기도 애매해. 그때 이 영화의 원제가 테이크 딕스 와치잖아요. 그 노래가 마침내 지금까지 안 나오던 레너드 코헨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쫙 나오는데 그냥 이 왈츠를 받아들여라. 지금 일단 우리가 왈츠를 추자, 춤을 추자 하고서는 그 마고는 모르는 우리가 지부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삶에서 자기가 안 겪어본 가능성은 지금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뭐 쓰리썸을 너무 많이 나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캐나다라는 어떤 서구 사회에 살면서 그리고 또 둘이 결혼이라는 또 이제 어떤 약간 보수적인 가족의 결합이 아니라 일단 사랑으로 맺어졌는데 자기들이 한번 해보고 싶은 쾌락, 그러니까 유흥이나 극단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섹스의 가능성. 근데 그 섹스는 이제 꼭 단순히 어떤 성적인 결합만을 떠나가지고 둘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향락의 총체 같은 거겠죠. 이제 그거를 다 보여주는 한 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는 거를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거 그걸 그냥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전 상당히 독창적인 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그 시간을 그렇게 빨리 흐름으로 이렇게 카메라 패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시도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영화에서는 갑자기 나체가 나와서 사람을 되게 당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그 샤워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 되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감독. 굳이 가리는 게 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조금 보태면은 설렘이라는 게 낡아가잖아요. 닳아지잖아요. 그거를 이미 이들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적어도 시도하고 있다. 그것이 루와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점이다. 적어도 시도는 한다. 하지만 결국 낡아서 없어지겠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아픈 사회를 겪었다고 해서 이것이 흑역사냐 백역사냐가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결국은 결과는 같을지언정 무언가를 시도하고 무언가를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압축적으로 잘 보여준 씬인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약간 이 섹스에 뭐 탐닉한 그런 걸로 하려면 다른 식으로 카메라를 먹긴 했을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 잘해서 갑자기 누드 푸샷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꼭 저렇게 헤어 누드를 전인사적으로 보여줘야 되나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사실 그럴 때 이상할 정도로 에로틱하거나 야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이분들의 몸이 건강한 섹시함은 있지만은 약간 카메라가 훑듯이 안 보이는 수 있어요. 줌인을 하거나 클로즈업을 하거나 그러면서 훑듯이 내려가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계속 나와 있고 어떤 뭐 이렇게 제모도 안 하고 이런 모습을 그냥 확실히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 장면도 얘네들의 어떤 성적인 기행을 보여주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처음에 봤을 때 작은 TV로 봤는데 재개봉하다 큰 화면으로 보니까 놓친 것도 다 새로 찾아본 것 같아요.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이 배우가 미스터 노바이 나온 거 그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인상적인 거거든요. 한 가지 제가 처음 새로 발견했던 거는 그 쳇바퀴 놀이공원 하면서 처음에 둘이서 탈 때 다리얼이랑 나오고 탈 때 되게 총천연색 컬러가 막
하루 혼나기고 하다가 신나게 막 비밀을 보다가 그게 딱 끝나잖아요. 노이기고 확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면도 약간 참깨진 것 같고 그게 꼭 마고가 지금 정말 환상의 뭔가 좀 해보죠. 전 사랑이 좀 적고 싶지만 결국 그것도 언젠가 굳어지고 칙칙해질 거라는 뭔가 좀 암시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엔딩 씬이 이게 또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니아라고 또 지금 루처럼 또 시들시들해지면서 지금 해야 되는데 또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엔딩이 너무 좀 아쉬웠거든요. 뭔가 좀 성장한다는 느낌보다는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감독님 말씀하실래요? 이게 참 우리 남자의 마음으로 힘들 것 같아요. 남자 보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이 온전한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감독과 캐릭터에. 그래서 저는 그 딱 끊어지는 장면이 어떤 불행함을 예고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다시 또 끊어질 감정에 저 감정도 이제 또 끝이 있겠지. 근데 그것도 당연히 가능한 직유법인데 뭐 꼭 해석한다기보다는 그냥 재밌게 한번 뺨 한번 때려주는 느낌도 있었어요. 이제 정신 차려라기보다는 좀 짓궂게 하지만 좀 인생이 저런 거지. 어느 순간 갑자기 감정이 좋아가지고 막 널뛰다가 탁 끊었을 때 서로 약간 민망해져가지고. 근데 그다음 우리가 항상 이제 영화라는 거가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건 아무런 해석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굳이 만약에 저때 뭘 의도했을까 또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느낀 감정은 뭐였을까 봤을 때 그 다음 샷을 보면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탁 멈추고서 약간 둘이 좀 어색하네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한국 좀 영화 같죠 그러면은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가 그 다음 그냥 곧바로 쑥스러운 서로의 원샷을 가만히 보여주다가 다음 씬으로 갔으면 모르는데 거기서 재밌게 풀샷으로 빠진 다음에 그 프레임 아웃트까지를 좀 꽤 오랫동안 보여줘요. 올해가 뭐 1분, 2분은 아니지만은 사실 보통 딱 끝나도 되는데 내려가지고 이 음악이 끊어진 이 놀이공원, 이 놀이기구잖아요. 음악이 끊어진 이유 뭐냐면 음악이 갑자기 전원이 꺼진 게 아니라 이 놀이기구를 타는 시간이 제한 시간이 있겠죠 이제 아마 아니 뭐 5분 동안 되고 그리고 비디오 길더 레디오스타는 5분 동안 나오고 우리 디스코 팡팡 타잖아요. 월미도 가가지고 그래서 월미도 디스코 팡팡에서 하는 동안에 노래가 몇 곡 나올지 모르는 거지. 10분 동안 뭐 AOA 노래 들으면 한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약간 뭐 감성 발라드 들으면 한 2개밖에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이 4분 50초에서 테이크 디스크 비디오 킬러 레디오스타라는 진짜 이 사람들에 대한 무슨 어떤 송가 같은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내 의지라든지 내가 세팅한 곡에 리미터와 관계없이 이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는 시간이 끝났고 문득 둘은 그래도 어쨌든 거기서 쑥스러워하면서도 서로 너무 뻘쭘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그냥 그런 정도로 좀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그 전 장면을 따라가 보면은 남편과의 공허함이 그 갭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 남자한테 그걸 타러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걸 타고 몸을 흔들리는 여자의 표정을 보면서 데니얼이 아니라 남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도 한때는 이런 설렘이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를 곱씹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의 설렘을 다시 복원하고 싶다. 이 남자는 대리인이 된 거죠, 그 순간은. 근데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불을 켜버리면서 끝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에게 그 결심에 동력을 준 것 같아요. 내가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다. 결정해야 된다. 그 불이 또 형광등이에요. 제 무드를 깨는 형광등.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중간자에 끼어서 과거를 추억하면서 데니얼을 핑계로 데니얼을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수단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데니얼이 계속 비참하게 느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데니얼이 떠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결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심을 시작하게 된 터닝 포인트가 정신 번쩍 드는 그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노래 나오다가 딱 멈추고 네. 놀이기구에서 내리는. 네, 더 이상은 지나간 것을 그리워만 하면서 어리광 부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은 저는 아까 성장이라고 봤던 이유가 끝나지 않잖아요. 이때는 어찌됐건 지속되는 형태로 끝나잖아요, 영화가.
만약에 이때도 불을 켜버렸으면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됐을 텐데 네, 저는 이 여자는 이런 식으로 몸을 맡기고 인생의 혼돈에 몸을 맡기고 살아갈 것을 결심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고 저 마구로서는 해피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약간 그 나이트 갔다가 부킹 정도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딱 끝났다고 빠빠빠빠빠빠 이러면서 주위 갑자기 현실이 확 되는 앞에는 그런 장면이고 뒤에는 이제 더 이상 나이트는 안 간다. 그러면서 나 혼자 드실 거 없다. 이런 느낌 아닌가. 가볍게 한번 맞아요. 가볍게 말하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남자가 내게 뭔가 다가오지 않아도 난 충분히 이걸 즐기겠다. 그렇진 않고 클럽에서 네. 하면서 이제 이가 옛날 은희경 씨가 쓴 소설 중에 세 번째 사랑이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진짜 한 10몇 년 전 단편인데 저 그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었는데 재미있는 단편이겠지만은 세 번째부터 똑같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약간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또 남편과의 연애, 세 번째 불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세 번째부터 다 똑같다는 말이 약간 이상해, 묘한 거 이제. 두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가 똑같았다. 물론 이제 그거 이제 확고한 정원 명령, 뭐 명제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은 계절이 이토록 아름다운 세 살이라는 게 아멜리 노동식 보면은 첫 계절은 자기가 뭘 겪는지도 몰랐고 두 번째 계절은 이제 좀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이게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되고 그러니까 세 살부터 이게 뭔가 계절을 인지하면서 계절을 하나하나 흡수하면서 온몸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우리 그 마고가 약간 이토록 아름다운 세 살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장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 찾아올 거고 또 이별을 하고 끝이 없겠죠. 나이가 먹더라도 정령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이제는 일이 유리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네. 남자가 필요 없다는 느낌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인생에서의 사랑의 가능성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타입이고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에너지 같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 자리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멜로 영화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관계의 사랑 이야기지만 그냥 인생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재미있지만 언뜻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던 영화가 최근에 개봉했던 우디 앨런 감독의 이레셔널 맨이에요. 네, 그거를 한번 만약에 시간이 되셔서 보시면 어떤 제가 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 동의합니다. 아니 제가 사실은 이 기자님은 당연히 이거 진행할 자격이 있는데 이 영화를 연출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떠드는데 이제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잘 들어주시고 또 질문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